자, 지금부터 거꾸로 수업 세 번째, 고조선의 법과 유물을 통하여 고조선 사회의 특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조선에는 총 8개의 조항의 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중에서 3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세 번째는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사형을 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즉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죠.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너도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에게 재산이 있어야죠. 즉 개인의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조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요. 노비. 고조선 시대에도 노비가 있었구나. 계급 사회가 노비 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에서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5개. 나머지 5개는 어떤 내용의 법들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생각해보고 학교에서 그 5개의 법을 우리가 한번 채워가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법 생각해 오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옆에 27쪽을 보면 여기 농경문 청동기라는, 빨간색으로 해야 하는데, 농경문 청동기에는 토기의 수확물을 담는 모습,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 괭이질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토기, 여기 보이죠? 토기. 이 토기에 수확물을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인데, 따비는 바로 논이나 밭을 가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괭이질을 하는 모습도 새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농경문 청동기 이 유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농경사회를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농사 짓는 모습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 지역에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이 유물이 어디서 발견이 되었냐면 대전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대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청동으로 이런 거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곳이고, 또 강력한 지배자들만이 이런 청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서남부 지역에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하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이미 3가지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5가지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서
고조선 시대에 이런 법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법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반의 팔족법도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도구도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였죠. 그 민무늬 토기가 이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민무늬 토기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네,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토기인데 미송리 동굴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옷은 삼배, 동물털, 비단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비단은 아무래도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삼배를 주로 입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집신을 신었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은 가죽신을 신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유물이에요. 이 고조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유물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유물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뼈로 만든 칼과 숟가락. 자, 뼈로 만든 칼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 파를 썰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여기 국자로 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시루로 멀벌 찍고 있는 모습. 자, 시루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증기로 음식을 익히는 거예요. 자, 시루떡 많이 들어봤죠? 떡을 익힐 때도 사용을 하고, 여기 이제 밑에 불을 가열을 하면, 여기다 물을 담아 놓고 불을 가열하면 여기 있는 물들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오겠죠? 근데 이 올라온 수증기,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들이 이제 음식을 익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을 만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고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요리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되었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실제로 고조선 시대에는 뭘 사용했냐면 소금도 사용했대요. 소금도 사용했고, 그리고 술도 먹었대. 직접 술도 담가서 먹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술이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세력을 그리고 정복과 통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렇게 확장한 나라가 무려 여기 이 정도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토가 넓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 당시 고조선 문화에 사용되었던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를 보면 짐작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은 비파형 동검이나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는 바로 고조선 문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물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고조선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내일 할 활동은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내일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